주한미군 첼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다시 한번 이 단어가 튀어나왔을 때 전 세계의 반응은 말 그대로 패닉이었습니다. 도쿄의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했죠. 워싱턴의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붉은색 경고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풍의 핵이어야 할 한국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주식시장인 코스피는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뱅크런 없이 평온했고 원달러 환율 방어선도 끄떡없었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 중 그 누구도 마트에서 생수나 라면을 사재기 하지 않았죠. 외신 특파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집단안보 불감증에라도 걸린 걸까요? 아니면 워싱턴의 살벌한 기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차가운 경제적 데이터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이라는 청구서를 흔들며 위협하는 저 카드가 사실은 판을 뒤집을 조커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숨겨진 패를 쥐게 되었길래 전 세계가 벌벌 떠는 슈퍼파워의 위협 앞에서도 이토록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잠시 미국 대선이 불과 한 달 남았던 숨막히는 유세 현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수만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머니머신, 즉 거대한 현금 인출기라는 노골적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안보와 동맹이라는 숭고한 가치가 순식간에 월스트리트 거래소의 매물처럼 전락하는 씁쓸한 순간이었죠. 청중들은 환호했지만 이것은 사실 동맹국을 향해 아주 값비싼 청구서를 허공에 흔들어댄 살벌한 경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시감 넘치는 장면에 진짜 맥락을 짚어내려면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임기였던 2018년의 차가운 협상 테이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의 기존 분담금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쉽게 와닿지 않으시죠?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 동안 전국 수백만 명의 영유아를 위해 쏟아붓는 보육 예산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충격파였죠. 마치 골목 상권을 장악한 거대 조직이 하루아침에 자릿세를 5배로 올리며 장부를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억지스러운 상황. 실제로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 대표는 회의 도중 노골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전례 없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앞다투어 혈맹의 붕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건 역설적이게도 경제대국 일본과 유럽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납작 엎드리며 마쿠에서 협력 신호를 보냈고,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GDP %로 즉각 올리라는 호통에 화들짝 놀라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개 석상에서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고, 프랑스는 부랴부랴 유럽 독자 방위군이라는 생존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철저히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국가들의 전형적이고도 참혹한 공포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7조 원이라는 가장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밀린 한국은 왜 유럽이나 일본처럼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막대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할 법도 한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계산기가 있었기에 그 거친 호통 앞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만약 우리가 이 담담했던 대한민국의 반응을 단순히 배짱이 두둑해서라고 치부한다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의 규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도박꾼의 허세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을 꿰뚫어 본 냉철한 계산에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그 거친 입에서 나온 철수라는 카드는 애초에 혼자서 결제할 수 없는 부도난 수표와도 같았습니다. 미국을 하나의 거대한 주식회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화려한 언변으로 주목받는 CEO라면 군사 예산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의회라는 이사회입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군사적 독단주의를 막기 위해 국방비 통제권을 의회에 철저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전략 변경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엄격한 전략적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죠. 실제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발언이 이어지자
아예 국방수권법이라는 강력한 법안에 주한 미군 규모를 25,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을 데모처럼 박아버렸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일같이 피 터지게 싸우는 워싱턴에서 이 조항만큼은 놀랍도록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사도 이 구조적 한계를 뼈아프게 증명합니다. 197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공식 정책으로 선언했습니다. 선거 유세용 가벼운 발언도 아닌 백악관의 정식 서명이 들어간 계획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군부의 극렬한 반발과 의회의 압박에 부딪혀 현지 사령관이 항명 파동을 일으키며 해임되었고, 결국 카터는 1979년 완전히 백기를 들며 철수 계획을 스스로 백지화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현직 대통령조차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미국의 거대한 국가 안보 시스템을 혼자 부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복잡한 정치 논리와 법적 브레이크조차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진짜 이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시선을 서류 뭉치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 위에 이미 박혀버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콘크리트와 철근 위로 돌려보면 트럼프의 위협이 얼마나 공허한 블러핑인지 더욱 명확해지는데, 도대체 경기도 평택에는 어떤 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도를 펼치고 경기도 평택을 한번 내려다 보시겠습니까? 그곳에는 그저 텐트 몇 개 쳐진 임시 군사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요새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미군 단일기지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면적만 약 1470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의 5배가 훌쩍 넘는 이 거대한 공간은 철조망 안에 지어진 또 다른 작은 미국입니다. 이 기지의 털을 닫고 건물을 올리는데 한국과 미국이 쏟아부은 비용을 합산하면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의 뇌 역할을 하는 지휘통제실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통신을 감청하는 최첨단 통합정보시설, 전투 헬기 연대,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생활하는 대규모 주거, 단지와 병원까지 완벽한 자체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군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의 거대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시아 대륙 한복판에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물리적으로 박아 넣은 가장 튼튼한 말뚝입니다. 만약 트럼프의 말대로 미군이 이 14조 원짜리 요새를 텅 비워두고 철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정학적 지도를 보면 답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평택에서 중국의 심장부를 향하는 해안까지는 불과 수백 킬로미터, 전투기가 이륙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닿는 거리입니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며 영유권을 뻗치고 있는 중국의 팽창을 막아내는 최전선 방파제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방파제를 미국 스스로 허문다는 것은 아시아의 패권을 중국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의미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수지타산에 밝은 부동산 재벌이자 협상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이 카드는 애초에 던질 수조차 없는 자폭 스위치에 불과했던 것이죠. 미국이 구조적으로 우리를 떠날 수 없다는 이 계산만으로 한국의 그 섬뜩할 정도의 평정심이 전부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거대한 반전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간 러시아의 전차들이 불뿜던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왜 다급하게 대한민국을 향했을까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러시아의 육중한 전차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유린하던 그 순간 전 세계 지정학의 단층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경악하며 앞다투어 무기고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포탄과 자주포, 방공미사일이 다급하게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갔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믿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창고 바닥이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겁니다.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달콤한 평화 배당금에 취해 군비를 대폭 축소해온 유럽은 매일 수만 발의 포탄이 증발하는 현대의 거대한 소모전을 감당할 기초 체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럽 최강의 경제 대국 독일마저 자국을 방어할 며칠치 포탄조차 비축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며 전 유럽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랴부랴 멈춰섰던 방산 공장의 전원을 다시 켰지만 수십 년간 차갑게 식어버린 생산 라인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돌아갈 리 만무했죠.
그 잿빛 절망의 순간 전 세계 국방부의 구매 담당자들이 다급하게 고개를 돌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방 세계가 평화에 취해 축배를 들 때조차 단 하루도 무기 생산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시한폭탄을 이고 살아온 우리에게 최첨단 무기 생산은 선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숨을 쉬어야 하는 생존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 이 흑표 전차,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이름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유럽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판했습니다. 폴란드가 무려 20조 원이라는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표를 내밀며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했고, 루마니아, 노르웨이, 심지어 콧대 높은 호주와 중동의 부호국들까지 줄지어 한국 방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막힌 지정학적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향해 거칠게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우산이 언제든 접힐 수 있다는 뼈저린 현실을 깨닫고 독자적인 생존, 즉 재무장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고 찾아가는 파트너는 가격이 비싸고 정치적 조건이 까다로운 미국이 아니라 압도적인 가성비와 칼 같은 납기일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가 역설적이게도 K방산의 가장 든든한 글로벌 영업사원 역할을 해버린 셈이죠. 하지만 거대한 제국의 협박 앞에서도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돈 때문만일까요? 지금 이 순간 바다 건너로 팔려나가는 수출품 너머에 대한민국 영토와 심해, 그리고 하늘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우리 자체의 군사력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무서운 괴물로 진화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방산 수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달러만이 우리가 쥔 유일한 패일까요? 진짜 판을 흔드는 무서운 반전은 바다 건너로 향하는 무기들 넘어 대한민국 영토와 심해, 그리고 하늘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우리 자체의 압도적인 독자 국방력에 있습니다. 2022년 7월, 대한민국 하늘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운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라 불리며 약 8조 원의 피 같은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침내 중력을 박차고 날아오른 순간입니다. 이 비행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극소수의 강대국만이 독점하고 있던 초음속 전투기 독자 설계 및 제작이라는 매우 폐쇄적인 엘리트 클럽의 문턱을 우리가 스스로 부수고 들어갔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었죠.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시선을 땅 밑으로 돌려볼까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괴물 미사일 현무 시리즈를 보십시오. 무려 2톤이 넘는 육중한 탄두를 달고 800km를 날아가는 이 미사일은 단순한 타격 무기가 아니라 적의 지휘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를 깊숙이 관통해 산산조각 내는 전략 무기입니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마지막 족쇄마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와 파괴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중에서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도산 안창호함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은 어떻습니까? 적의 기습 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아 반드시 보복할 수 있다는 이 제2격 능력은 전략적 억지력의 끝판왕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의 거부들마저 미국의 자존심인 패트리어트 대신 약 4조 원을 들여 선택해버린 한국형 요격 체계 청웅2의 존재감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이 입체적인 파괴력은 28,000명의 주한 미군 숫자를 걷어내고 보더라도 이미 세계 외서 육위권을 다투는 거대한 무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정적인 분노를 거두고 가장 냉정하고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때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독자적 무력 생태계를 완성해버린 한국을 향해 트럼프가 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청구서를 실제로 내밀었을 때 막대한 판돈을 잃고 벼랑 끝에 서게 될 진짜 패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제 판을 한번 뒤집어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공언대로 주한미군이 정말 감축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은 무조건 절망의 늪으로 빠지며 백기를 들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국제정치의 차가운 역학은 완전히 정반대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한국이 줄 수 있는 지정학적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넓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보라매 전투기,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는 현무 미사일,
그리고 심해의 은밀한 킬러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군사 자산들은 주한미군의 깃발이 한반도에 꽂혀있든 뽑히든 상관없이 이미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 통제망 안에 단단히 쥐어있는 우리의 검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산이 좁아진다는 것은 역으로 말해 우리가 이 강력한 칼자루를 미국이라는 거대한 동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훨씬 더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휘둘러 볼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첨단 무기들보다 더 무서운 패는 바로 우리의 외교적 유연성에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국이라는 핵심 타이틀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 그리고 국가 경제의 혈관인 에너지를 쥐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 아슬아슬하지만 정교한 전략적 줄타기를 성공적으로 해왔습니다. 워싱턴은 늘 한국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당연한 내 편으로 여겨왔죠. 그런데 만약 미국이 돈을 내놓으라며 거칠게 협박을 가하고 스스로 동맹의 무게감을 덜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한국은 그 반작용으로 거대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을 가속하거나 독자적인 핵무장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등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균형의 추를 옮길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톱니바퀴가 스스로의 통제망에서 이탈하는 끔찍한 연쇄 붕괴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숨겨진 힘과 치밀한 지정학적 셈법들을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영상 초반에 던졌던 그 미스터리한 질문의 해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살벌한 경고 앞에서도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도 도대체 왜 한국 사회와 시장은 그토록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과연 언제 찾아올까요? 그것은 내 손에 쥘 패가 전혀 없을 때, 오직 남의 선의와 처분만을 숨죽여 기다려야 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동북아시아의 심장부에선 대한민국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인 시혜로 지켜주는 방어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무기를 찍어내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목줄을 쥐고 있으며 언제든 지정학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함께할 때 미국 스스로의 가치도 극대화되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트럼프의 거친 협박이 태평양을 건너와도 한국의 주식시장이 붕괴하지 않고 스마트 머니라 불리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지 않으며 국가 경제의 체력인 원달러 환율이 치명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압도적인 독자 국방력과 전 세계가 탐내는 방위 산업에 펀더멘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작은 지정학적 마찰음 하나에도 국가 신용도는 추락하고 환율은 미친 듯이 요동쳤을 겁니다. 이는 곧바로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당장 내일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빵과 우유, 그리고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올리는 참혹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일상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즉, 평택 미군 기지 너머에서 묵묵히 뿜어져 나오는 우리 방산 공장의 열기와 심해를 가르는 잠수함의 궤적은 단순한 군사력을 넘어 대한민국 서민들의 밥상과 경제를 지켜내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인 셈입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남의 나라 군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호물자로 헐떡이며 연명하던 작고 초라했던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자신들을 짓밟았던 전쟁의 피눈물 나는 교훈을 뼈에 새겨 역설적이게도 전 세계의 안보를 지탱하는 거대한 자유의 무기고로 부활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 거대한 역사의 아이러니와 우리가 쌓아 올린 잔인할 만큼 차가운 힘을 마주한 지금 과연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결국 트럼프의 그 가벼운 6글자의 협박이 역설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펀더멘탈은 이제 그 어떤 강대국의 변덕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군사 매체에서나 떠들 법한 딱딱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월급 봉투, 그리고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경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의 독자적인 국방력과 방산 수출이라는 강력한 실물 경제에 닻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워싱턴에서 날아온 말 한마디에 코스피는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이탈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을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치솟았을 겁니다. 환율의 붕괴는 곧 수입 물가의 폭등을 의미하며 당장 내일 주유소의 기름값과 식탁 위의 밀가루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서민들의 지갑을 무참히 털어갔겠죠.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벼려온 스스로의 힘이 그 모든 거시 경제적 재앙의 도미노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패권의 판이 요동치는 지금 이 차가운 힘의 이동과 역설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과 그저 눈앞의 위협에 맹목적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 사이에서 앞으로의 부와 생존의 방향은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안보를 구걸하며 방어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의 수표를 들고 줄을 서서 선택하는 나라로 진화한 대한민국.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읽고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새로운 통찰을 던져주었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모두의 경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